서울의 하늘은 거대한 회색 담요처럼 도시 위를 무겁게 덮고 있었다. 몇 시간째 멈추지 않는 비는 아스팔트 도로를 검은 거울로 만들었고 퇴근길 차량들의 전조등 불빛을 길게 번지게 했다. JM그룹 전략기획팀 하유진 팀장은 젖은 코트깃을 여미며 차가운 밤 공기 속으로 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어깨는 오늘 하루 종일 이어진 회의와 박태민 부사장의 노골적인 압박으로 인해 천근만근 무거웠다. 박 부사장은 회의 내내 그녀의 보고서를 트집 잡으며 모두 앞에서 면박을 주었다. 그녀가 몇 주간 밤을 새워가며 분석한 서강지구 개발 프로젝트의 잠재적 위험성에 대한 경고는 그의 오만한 웃음과 함께 묵살되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박 부사장의 목소리로 가득 차 있었다. 하 팀장, 너무 이상적으로만 생각하는 거 아닌가? 리스크 없는 사업이 세상에 어디 있나? 그의 말은 교묘하게 그녀의 능력을 폄하하고 그녀를 현실 감각 없는 직원으로 몰아갔다. 하지만 유진은 알고 있었다. 그 프로젝트 뒤에는 분명 무언가 검은 속내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재무제표에 미세한 불일치, 불필요하게 부풀려진 예산, 그리고 실체가 불분명한 해외 컨설팅 업체와의 계약까지 모든 것이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었지만 권력에 취한 남자들 앞에서 그녀의 논리적인 목소리는 너무나도 작고 약했다. 유진은 한숨을 내쉬며 지름길인 좁은 골목으로 접어들었다. 빗줄기는 더욱 거세졌고 낡은 건물들 사이로 불어오는 바람은 칼날처럼 차가웠다. 바로 그때였다. 어두운 골목 구석에서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려온 것은 그녀는 순간 온몸이 굳어버렸다. 취객이겠거니 그냥 지나쳐야 한다고 이성이 경고했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도시의 냉혹함에 익숙해질 법도 한데 그녀 안에 무언가가 어둠 속의 고통을 외면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해 가방끈을 꽉 쥔 채 그녀는 조심스럽게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다가갔다. 쓰레기 더미 옆에 한 남자가 비를 맞으며 쓰러져 있었다. 값비싸 보이는 정장은 흙탕물에 젖어 엉망이었고 얼굴과 손에는 폭행의 흔적이 역력했다. 남자는 미동도 없이 차가운 바닥에 누워 있었고 얕게 내쉬는 숨결만이 그가 아직 살아있음을 증명하고 있었다. 유진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단순한 취객이 아니었다. 이건 범죄의 현장일지도 모른다. 당장 이곳을 벗어나야 한다는 공포와 죽어가는 사람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양심이 그녀 안에서 격렬하게 충돌했다. 그녀는 잠시 망설였지만 남자의 입술에서 새어나오는 가느다란 신음을 다시 듣는 순간 결심을 굳혔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119에 신고하려 했지만 남자의 상태가 심상치 않았다. 구급차가 오기를 기다리기에는 너무 위급해 보였다. 주변을 둘러보니 골목 끝에 낡은 간판을 단 작은 의원이 보였다. 유진은 남자의 팔을 자신의 어깨에 두르고 온 힘을 다해 그를 부축했다. 생각보다 훨씬 무거운 남자의 체중에 그녀의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빗물인지 식은땀인지 모를 액체가 그녀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는 이를 악물고 질퍽이는 바닥을 한 걸음 한 걸음 힘겹게 내디뎠다. 어둠 속에서 오직 그녀의 거친 숨소리와 빗소리만이 가득했다. 오래된 유리문을 밀고 들어서자 키키한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다. 나이든 의사는 소파에 쓰러지듯 남자를 내려놓는 유진을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쳐다보았다. 웬 소란이야. 술 취한 사람 함부로 데려오고 그러면 안 돼. 의사의 퉁명스러운 말에 유진은 다급하게 외쳤다. 취한 게 아니에요. 다쳤어요. 심하게요.
제발 좀 봐주세요. 그녀의 절박한 표정과 흠뻑 젖은 모습에 의사는 마지못해 남자에게 다가갔다. 남자의 상태를 살핀 의사의 표정이 순식간에 심각해졌다. 이런 상태가 아주 안 좋구만. 머리에 충격이 있었던 것 같고 갈비뼈도 몇 대 나간 것 같아. 빨리 큰 병원으로 가야 하는데 의사는 급하게 응급처치를 시작했다. 유진은 그 옆에서 의사가 시키는 대로 젖은 옷을 느슨하게 풀어주고 차가워진 손을 주물렀다. 남자의 얼굴은 창백했고 의식 없는 와중에도 고통스러운 듯 미간을 찌푸리고 있었다. 유진은 문득 그의 얼굴이 낯설지 않다는 생각을 했다. 어디선가 본 듯한 날카로운 콧날과 굳게 담은 입술. 하지만 지금은 그것을 떠올릴 경황이 없었다. 의사는 기본적인 처치를 마친 뒤 구급차를 불렀다. 기다리는 동안 유진은 남자의 이마에 흐르는 빗물을 닦아주기 위해 가방에서 손수건을 꺼냈다. 어머니의 유품인 하얀색 손수건. 그 귀퉁이에는 그녀의 이니셜 PHYJ가 작게 수놓아져 있었다. 구급대원들이 도착해 능숙하게 남자를 들것에 옮겨 실었다. 보호자냐는 구급대원의 질문에 유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냥 지나가다 발견했어요. 그녀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싶지 않았다. 괜한 일에 휘말리고 싶지 않은 마음과 자신이 한 일이 대단한 선행이라 생각하지 않는 겸손함 때문이었다. 그녀는 의사에게 다가가 자신의 카드로 치료비와 약값을 계산했다. 적지 않은 금액이었지만 돈보다 사람의 목숨이 먼저였다. 의사는 돈을 받으며 힐끗 그녀를 쳐다보았다. 요즘 세상에 보기 드문 아가씨네. 그의 무심한 칭찬에 유진은 그저 작게 고개를 숙일 뿐이었다.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멀어져 가는 것을 보며 유진은 허탈하게 자리에 주저앉았다. 긴장이 풀리자 온몸에 한기가 몰려왔다. 자신이 무슨 일을 한 건지 실감이 나지 않았다. 그저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지나칠 수 없었을 뿐이다. 그녀는 남자를 눕혔던 소파 위를 무심코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자신이 깜빡 잊고 두고 온 이니셜이 새겨진 손수건이 놓여 있었다. 다시 돌아가 챙길까 생각했지만 이미 몸은 녹초가 되어 있었다. 그냥 두자. 어차피 낡은 손수건일 뿐인데 그녀는 비에 젖은 몸을 이끌고 다시 차가운 밤거리로 나섰다. 그날 밤의 선택이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으리라는 것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한 채 다음 날 아침 JM그룹 본사는 보이지 않는 폭풍의 눈처럼 고요하면서도 긴장감이 감돌았다. 하유진은 밤새 뒤척인 탓에 찌뿌둥한 몸을 이끌고 자신의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어젯밤의 사건은 마치 현실감 없는 꿈처럼 느껴졌지만 흠뻑 젖었던 옷과 근육통이 선명한 현실임을 일깨워 주었다. 그녀는 애써 어젯밤의 기억을 떨쳐내려 하며 모니터에 떠 있는 서강 프로젝트 관련 데이터에 집중하려 했다. 하지만 자꾸만 빗속에 쓰러져 있던 남자의 창백한 얼굴이 떠올랐다. 그가 무사히 병원에 도착했을까? 제대로 치료는 받고 있을까? 이름도 얼굴도 제대로 기억나지 않는 남자에 대한 걱정이 불쑥불쑥 고개를 들었다. 오전 9시가 되자마자 사내 메신저가 폭발하기 시작했다. CEO 강지한, 개인 건강상의 이유로 무기한 병가. 짧은 공지 하나가 회사 전체를 거대한 벌집처럼 들쑤셔 놓았다. 직원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수군거렸다. 젊고 건강했던 CEO가 갑자기 건강상의 이유라니 단순한 병가가 아닐 것이라는 불길한 소문이 안개처럼 퍼져나갔다. 특히 강지한 대표가 취임한 이후
그의 개혁적인 경영 방식에 불만을 품고 있던 구세력 임원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 이야기도 들려왔다. 회사의 심장이 멈춘 듯한 불안감 속에서 모두가 앞으로 닥칠 변화의 방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혼란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박태민 부사장이 전면에 나섰다. 그는 임원들을 소집해 비상경영 체제를 선포하며 자신이 CEO 직무대행을 맡아 그룹을 이끌겠다고 발표했다. 그의 얼굴에는 강 대표에 대한 걱정과 회사의 위기를 책임지려는 비장함이 가득했지만 그의 눈빛 깊은 곳에서는 오랜 시간 기다려온 기회를 잡은 자의 희열이 번뜩였다. 대표님의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힘을 합쳐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냅시다. 그의 연설은 침착하고 설득력 있었지만 유진은 그 위선적인 말들 뒤에 숨겨진 탐욕스러운 야망을 똑똑히 보았다. 박태민의 시대가 열리자마자 가장 먼저 변화의 칼날이 향한 곳은 전략기획팀. 바로 하유진이었다. 오후에 소집된 긴급 부서장 회의에서 박태민은 기다렸다는 듯이 서강 프로젝트를 안건으로 올렸다. 그는 유진이 제출했던 리스크 분석 보고서를 대형 스크린에 띄우고는 코웃음을 쳤다. 하 팀장의 신중함은 높이 사지만 이건 신중함을 넘어선 업무 방해 수준입니다. 이 보고서 때문에 수천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가 몇 주째 발이 묶여 있어요. 그의 목소리는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고 모든 부서장들의 시선이 유진에게로 쏠렸다. 그녀는 등 뒤로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유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침착하게 입을 열었다. 부사장님, 제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해당 프로젝트는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자금 유출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최소 3곳의 해외 컨설팅 업체 실체가 불분명하며 그녀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박태민이 손을 들어 말을 막았다. 그만, 하 팀장. 당신은 지금 회사의 공식적인 투자 결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겁니까? 이 프로젝트는 이사회의 승인까지 받은 사안입니다. 일개 팀장이 사사건건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되죠. 그의 말은 명백한 협박이었다. 더 이상 이 일을 제기한다면 회사에 반하는 행위로 간주하겠다는 경고였다. 회의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다른 부서장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입을 다물고 고개를 숙였다. 박태민의 권력 앞에서 누구도 감히 유진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 그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유진에게 최후 통첩을 날렸다. 이 보고서 오늘 안으로 긍정적 검토 의견을 담아서 제작성에 내 책상 위로 올리세요. 이건 지시입니다. 그 말을 끝으로 그는 회의 종료를 선언했다. 유진은 망연자실한 채 자리에 앉아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업무 지시가 아니었다. 자신의 신념과 양심을 버리고 부정한 거래에 서명하라는 강요였다. 사무실로 돌아온 유진은 팀원들의 외면을 마주해야 했다. 모두가 회의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들었을 것이다. 평소 그녀를 잘 따르던 팀원들조차 그녀의 눈을 피하며 헛기침만 해댔다. 박태민의 시대에 그의 눈 밖에 난 상사 밑에 있는 것은 곧 자신의 몫도 위태롭다는 것을 의미했다. 유진은 철저히 혼자가 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자리에 앉아 텅 빈 모니터를 응시했다. 박태민의 지시를 거부하면 어떤 결과가 닥쳐올지 뻔했다. 파면, 혹은 업계에서 다시는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릴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의 지시대로 보고서를 조작한다면 그녀는 JM그룹을 병들게 하는 거대한 범죄의 공모자가 되는 것이었다. 밤이 깊어지고 사무실에는 그녀 혼자만 남았다. 도시의 야경이 통유리창 너머로 화려하게 펼쳐져 있었지만
유진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다. 그녀는 서강 프로젝트 파일을 다시 열었다. 복잡한 숫자와 데이터 속에서 그녀는 다시 한번 확신했다. 이것은 명백한 사기극이었다. 누군가가 회사의 돈을 빼돌리기 위해 정교하게 설계한 덫이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박태민 부사장이 있었다. 그녀는 마른 입술을 깨물었다. 여기서 무릎을 꿇을 것인가? 아니면 모든 것을 잃을 각오를 하고 맞서 싸울 것인가? 빗속에서 사람을 구했던 어젯밤의 용기는 온데간데 없이 거대한 권력 앞에선 그녀는 너무나도 작고 무력하게 느껴졌다. 박태민이 제시한 마감 시한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었다. 하유진의 사무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그녀는 두 개의 파일을 화면에 나란히 띄워놓았다. 하나는 박태민의 지시대로 프로젝트의 위험성을 교묘하게 축소하고 긍정적인 전망을 덧칠한 거짓 보고서였고, 다른 하나는 그녀가 밤을 새워 작성한 원본 보고서였다. 원본 보고서의 마지막 문장은 그녀의 결의를 담고 있었다. 본 프로젝트는 그룹 전체의 재정 건전성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으므로 즉각적인 중단 및 전면 재감사를 강력히 건의함. 그녀는 마른 침을 삼켰다. 어떤 파일을 전송하느냐에 따라 그녀의 인생이 결정될 터였다. 결국 그녀는 거짓 보고서를 휴지통으로 끌어다 넣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녀는 자신의 영혼을 파는 것과 같은 굴욕감을 느꼈다. 차라리 해고를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자신의 손으로 회사를 망가뜨리는 범죄의 공모자가 될 수는 없었다. 그녀는 사직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JM그룹에 입사해 전략기획팀을 이끌기까지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억울하고 분했지만 후회는 없었다. 이것이 자신의 신념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그녀가 사직서 파일에 마지막 마침표를 찍는 순간 요란한 알림음과 함께 회사 전체의 긴급 메일 한 통이 도착했다. 강지한 대표이사 주재. 긴급 임원 회의 소집. 사무실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혹은 영원히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 여겨졌던 왕의 귀환이었다. 직원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며 수군거렸다. 박태민 부사장의 사무실 문이 거칠게 열리고 그의 비서가 창백한 얼굴로 달려나왔다. 회사 전체가 거대한 혼돈에 휩싸였다. 잠시 후 엘리베이터 홀에서부터 무거운 침묵이 복도를 따라 흘렀다. 모든 직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굳은 자세로 복도를 주시했다. 비서실 직원들의 호의를 받으며 강지한 대표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얼굴은 병색이 완연했지만 두 눈은 얼음처럼 차갑고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강지한은 주변의 동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곧장 임원 회의실로 향했다. 그의 존재감만으로도 박태민이 지난 며칠간 쌓아올린 공포의 성은 모래성처럼 허물어지고 있었다. 유진은 자신의 자리에서 꼼짝도 할 수 없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그가 돌아왔다. 그가 살아있었다. 어젯밤 자신이 구했던 남자가 정말로 강지한 대표였을까? 아니, 그럴 리가 없었다. 그저 닮은 사람이었을 거라고. 그녀는 애써 고개를 저었다. 그때 그녀의 책상 위 전화벨이 날카롭게 울렸다. 대표이사 비서실이었다. 하유진 팀장님. 대표님께서 지금 즉시 임원 회의실로 들어오시라고 하십니다. 서강 프로젝트 관련 보고 준비해서 오십시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올 것이 오고야 말았다. 박태민의 압박이 아닌, 이제는 회사의 진짜 주인이 결과를 요구하고 있었다. 유진은 원본 보고서가 담긴 태블릿 PC를 집어들었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회의실 문 앞에 서자 안에서 흘러나오는 냉랭한 기운에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그녀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문을 열고 들어섰다. 회의실 안에는 JM그룹의 모든 핵심 임원들이 딱딱하게 굳은 얼굴로 앉아 있었고 그 정점인 상석에 강지안이 앉아 있었다. 박태민은 그의 바로 옆자리에서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처럼 사색이 된 채 앉아 있었다. 유진은 천천히 회의 테이블을 향해 걸어갔다. 그리고 보고를 위해 고개를 들었을 때 그녀의 시선은 강지안과 정면으로 마주쳤다. 빗속에서 희미하게 보았던 병원 침대에서 고통스럽게 숨을 내쉬던 바로 그 얼굴이었다. 날카로운 콧날, 굳게 담은 입술, 그리고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깊은 눈. 순간 유진의 세상이 멈췄다. 골목길에서 죽어가던 남자. 그녀가 구했던 그 남자가 정말로 이 거대한 기업의 총수. 강지한 대표였. 그녀는 너무 큰 충격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린 것 같았다. 강지한은 그녀를 빤히 쳐다보았다. 그의 시선에는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고마움도 놀라움도 아니었다. 그저 깊이를 알 수 없는 차가운 눈으로 그녀의 모든 것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듯한 그런 날카로운 시선이었다. 하지만 그 시선이 그녀에게 머무는 시간은 분명 비정상적으로 길었다. 두 사람 사이에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침묵의 대화가 오가는 듯했다. 유진은 그 눈빛에서 확신했다. 그 역시 그녀를 알아보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짧은 순간의 시선 교환은 박태민의 눈을 피하지 못했다. 박태민은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미묘한 기류를 감지하고 경악했다. 저 둘 사이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 그의 불안감은 공포로 변해가고 있었다. 길고도 짧은 침묵을 깬 것은 강지한이었다. 그는 여전히 유진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회의실 전체를 지배하는 힘이 있었다. 하유진 팀장, 서강 프로젝트에 대해 보고하세요. 그는 잠시 말을 끊었다가 박태민을 힐끗 쳐다보며 말을 이었다. 내가 없는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아주 상세하고 정확하게 단 하나도 빼놓지 말고. 그 말은 유진에게는 구원의 동아줄이었고 박태민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회의실의 권력 구도가 단 한순간에 완벽하게 뒤바뀌었다. 강지한의 명령이 떨어지자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하유진에게로 향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골랐다. 이것은 단순한 보고가 아니었다. 거대한 악의 세력에 맞서는 그녀의 첫 번째 반격이었다. 그녀는 태블릿 PC를 회의실 중앙 스크린과 연결했다. 곧 그녀가 밤새 정리한 데이터와 그래프, 의심스러운 자금 흐름을 나타내는 도표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다. 그녀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침착하고 단단했다. 그녀는 박태민 부사장의 이름을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 객관적인 데이터와 명백한 증거들로 서강 프로젝트가 얼마나 허술하고 위험한 계획인지를 논리적으로 증명해 나갔다. 그녀는 프로젝트의 예산이 동종업계의 유사 프로젝트에 비해 터무니없이 부풀려진 점, 자금의 상당 부분이 실체가 불분명한 해외 컨설팅 업체 세 곳으로 흘러 들어간 점을 지적했다. 그리고 그 업체들의 주소지가 모두 같은 페이퍼 컴퍼니 밀집 지역이라는 사실을 항공사진과 함께 제시했다. 그녀의 보고가 이어질수록 회의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임원들은 감히 박태민의 눈치를 보지 못하고 스크린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박태민의 얼굴은 잿빛을 넘어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자신이 완벽하다고 믿었던 계획의 허점들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보고가 끝났을 때 회의실에는 침묵만이 흘렀다. 유진은 담담하게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 앉았다. 강지아는 아무 말 없이 그녀가 제시한 자료들을 스크린을 통해 천천히 훑어보았다. 그의 무표정한 얼굴에서는 어떤 생각도 읽을 수 없었다. 한참의 침묵 끝에 그가 입을 열었다. 회의는 여기까지. 서강 프로젝트는 오늘부로 전면 동결한다. 추후 재논의가 있을 때까지 이 프로젝트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중단하도록.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실을 나갔고 남겨진 임원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 서로의 얼굴만 쳐다볼 뿐이었다. 박태민은 주먹을 꽉 쥔 채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그날 오후 회사 전체에 또 한 번의 충격적인 공지가 내려왔다. 인사 발령, 공지 대표이사, 직속, 내부 감사 특별 태스크포스 신설, 팀장, 하유진 전략기획팀장 임명. 이 한 줄의 공지는 JM그룹 전체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 전례 없는 조직. 대표이사에게만 직접 보고하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자리에 일개 팀장이었던 하유진이 앉게 된 것이다. 그녀의 이전 자리였던 전략기획팀장에는 다른 사람이 즉시 발령되었다. 이것은 명백한 초고속 승진이었지만 동시에 그녀를 기존의 모든 조직으로부터 완벽하게 고립시키는 조치이기도 했다. 이제 그녀는 모두가 두려워하고 경계하는 존재가 되었다. 자신의 짐을 챙기기 위해 전략기획팀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유진은 싸늘한 공기를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어제까지만 해도 함께 웃고 떠들던 팀원들은 그녀를 유령처럼 대했다. 몇몇은 어색하게 축하 인사를 건넸지만 그들의 눈에는 부러움보다 두려움이 더 크게 서려 있었다. 그녀는 이제 자신들의 비리나 잘못을 파헤칠지도 모르는 저승사자가 된 것이다. 유진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짐을 상자에 담았다. 권력이란 이토록 사람을 외롭게 만드는 것인가? 그녀는 아직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았지만 이미 수많은 적들을 만든 셈이었다. 짐 정리를 마친 그녀는 대표이사 비서실의 호출을 받고 최상층으로 향했다. 넓은 CEO 사무실에서 강제하는 도시의 전경을 내다보며 서 있었다. 그는 유진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천천히 돌아섰다. 둘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먼저 입을 연 것은 강지한이었다. 그날 밤 일은 묻지 않겠소. 나 역시 기억나지 않는 일로 하지. 그의 목소리는 지극히 사무적이었다. 그는 선을 긋고 있었다. 이것은 사적인 감정이 개입될 일이 아니라는 무언의 경고였다. 유진 역시 그것을 바랐기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강지하는 책상으로 다가가 카드키 하나를 집어들었다. 내가 당신을 선택한 건 목숨을 구해줬기 때문이 아니야. 당신의 그 보고서, 그 안에서 진실과 원칙을 봤기 때문이요. 그는 유진에게 카드키를 건넸다. 당신의 새 사무실이요. 나와 당신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 존재를 모르지. 그는 유진을 데리고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깊숙한 곳으로 내려갔다. 엘리베이터가 멈춘 곳은 서늘한 공기가 감도는 지하 4층. 일반 직원은 접근조차 할 수 없는 구역이었다. 강지하는 복도 끝에 있는 아무런 표시도 없는 육중한 강철문 앞에 섰다. 그가 카드키를 대자 묵직한 소음과 함께 문이 열렸다. 문 안쪽은 거대한 서버실이었다. 수백, 수천 개의 서버들이 낮은 소음을 내며 푸른 빛을 깜빡이고 있었다. JM그룹의 모든 정보가 모이고 저장되는 심장부였다. 여기가 당신의 사무실이자 무기고, 그리고 요새가 될 거요.
강지한이 말했다. 이 카드키로는 JM그룹의 모든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어. 재무, 인사, 법무, 모든 것을 여기서부터 시작하시오. 서강 프로젝트의 배후를 캐내고 이 회사에 기생하는 모든 썩은 부분을 도려내. 누구도 믿지 마시오. 보고는 오직 나에게만 하면 돼요. 그의 눈빛은 강한 신뢰와 함께 무거운 사명감을 담고 있었다. 유진은 그가 건넨 카드키를 손에 꽉 쥐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그녀의 손바닥을 통해 심장까지 전해지는 것 같았다. 그녀는 더 이상 평범한 직장인이 아니었다. 거대한 기업의 운명을 짊어진 CEO의 비밀 병기가 된 것이다. 육중한 강철문이 그녀의 등 뒤에서 닫혔을 때 그녀는 완벽한 고독 속에서 새로운 전쟁의 시작을 직감했다. 하유진의 새로운 세상은 차가운 공기와 수만 개의 서버가 내는 단조로운 소음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창문 하나 없는 거대한 데이터 센터에서 그녀는 완벽하게 외부와 단절되었다. 시간의 흐름은 오직 그녀가 손목시계로 확인할 때만 의미가 있었다. 그녀는 서버실 한쪽 구석에 작은 책상과 간이 침대를 놓고 자신만의 기지를 만들었다. 끼니는 배달 음식으로 해결했고 잠은 몰려오는 피로를 이기지 못할 때 쪽잠을 자는 것이 전부였다. 그녀의 삶은 이제 오직 눈앞의 여러 모니터 속에서만 존재했다. 세상과 그녀를 연결하는 유일한 끈은 빛나는 데이터의 강물뿐이었다. 그녀의 조사는 서강 프로젝트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이미 분석했던 자료였지만 이제 그녀는 회사의 모든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회계 장부, 내부 결제 서류, 이메일 서버, 임직원들의 출입 기록까지 모든 것을 열람했다. 마치 거대한 직소 퍼즐에 흩어진 조각들을 하나씩 맞춰나가는 것과 같은 작업이었다. 박태민은 생각보다 훨씬 더 교활하고 치밀했다. 자금은 여러 단계의 유령 회사를 거치며 깨끗하게 세탁되었고 관련된 모든 전자 기록은 교묘하게 삭제되거나 암호화되어 있었다. 그의 범죄는 뚫을 수 없는 철옹성처럼 보였다. 며칠 밤낮으로 이어진 작업에도 성과는 보이지 않았다. 유진은 거대한 데이터의 미로 속에서 길을 잃은 듯한 무력감에 휩싸였다. 박태민이 남긴 흔적들은 마치 신기루처럼 손에 잡힐 듯 하다가도 사라져버렸다. 그녀는 잠시 머리를 식히기 위해 수사 방향을 바꾸기로 결정했다. 거대한 자금 흐름이라는 굵은 줄기만 쫓을 것이 아니라 실무자들의 사소한 움직임이라는 장가지를 파고들어 보기로 한 것이다. 박태민과 그의 측근들, 특히 그의 그림자처럼 움직이는 차민호 비서실장의 모든 기록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법인카드 사용 내역, 통화 기록, 메신저 대화까지. 그러던 중 그녀의 날카로운 눈에 아주 사소하지만 이상한 점 하나가 포착되었다. 차민호 실장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에 있던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케이터링 서비스 결제 건이었다. 액수도 크지 않았고 날짜도 특별한 이벤트가 없던 평일이었다. 단순한 부서 회식비처럼 보였지만 유진의 직감은 그 이면을 파고들라고 속삭였다. 그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해당 레스토랑의 사업자 정보를 검색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숨을 멈췄다. 레스토랑의 사업자 등록 주소지가 서강 프로젝트의 컨설팅 비용으로 거액을 받아간 유령 회사 중 하나인 아틀라스 홀딩스의 주소지와 정확하게 일치했.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드디어 놈들의 꼬리를 잡은 것이다. 완벽해 보였던 범죄 계획에 아주 작은 균열이 생긴 순간이었다. 유령 회사의 주소지에 버젓이 사업자 등록을 하고 카드 결제까지 받은 것은 자신들의 정체가
절대 탄로 나지 않을 것이라는 오만함이 낳은 치명적인 실수였다. 유진은 이 작은 단서를 실마리 삼아 역으로 추적해 들어가기 시작했다. 그녀는 차민호 실장과 아틀라스 홀딩스 사이의 모든 연결고리를 파헤쳤다. 그의 이메일, 통화 기록, 심지어 개인 SNS까지.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냈다. 차민호 실장이 해외의 한 로펌 직원과 주고받은 암호화된 이메일이었다. 유진은 밤을 새워 암호를 해독했고 그 안에는 아틀라스 홀딩스를 포함한 여러 유령 회사의 설립 및 자금 세탁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모든 것을 지시하고 보고받는 최종 책임자는 VP라는 이니셜로만 표기되어 있었지만 그것이 박태민 부사장을 의미한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숫자와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유진은 지금까지 찾아낸 모든 증거들을 바탕으로 박태민과 그의 하수인들이 어떻게 회사의 돈을 빼돌렸는지에 대한 완벽한 자금 흐름도를 그려냈다. 이제 이 사실을 강지한 대표에게 보고해야 했다. 그녀는 강지한이 알려준 비밀 보안 채널에 접속했다. 물리적으로 외부 네트워크와 완전히 분리된 서버 내의 비밀 공간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작성한 보고서와 모든 증거 자료들을 암호화하여 업로드했다. 1차 보고 서강 프로젝트 자금 횡령 관련 핵심 증거 확보, 배후, 박태민 부사장 유력, 지시 대기 중, 짧은 메시지와 함께 파일을 전송했다. 전송 완료라는 문구를 확인한 그녀는 길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지난 며칠간의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왔지만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맑았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그녀는 이제 방어자가 아닌 공격하는 사냥꾼이었다. 강지아는 하유진의 1차 보고서를 받고 즉시 답신을 보냈다. 증거 확보. 훌륭하다. 하지만 섣불리 움직이지 마라. 놈은 궁지에 몰리면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계속 증거를 수집하며 때를 기다려라. 그의 메시지는 짧았지만 그 안에는 유진에 대한 깊은 신뢰와 함께 신중한 경고가 담겨 있었다. 강지하는 박태민이 이대로 순순히 무너지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다. 뱀은 죽기 직전에 가장 맹렬하게 발악하는 법이다. 그는 박태민이 스스로 무덤을 파도록 놓아둘 생각이었다. 그리고 하유진은 그가 파놓은 함정으로 그를 유인할 최고의 미끼였다. 그 시각 박태민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불안에 떨고 있었다. 서강 프로젝트가 동결되고 하유진이 특별감사팀장으로 임명된 순간부터 그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강지한이 자신을 겨누고 있다는 것은 명백했다. 하유진이라는 칼날이 그의 숨통을 향해 서서히 다가오는 것이 느껴졌다. 이대로 앉아서 당할 수는 없었다. 그는 자신이 심어놓은 내부 감사팀장과 IT 보안팀의 핵심 인물을 비밀리에 호출했다. 어둠 속에서 새 남자는 위험한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다.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면 하유진을 먼저 제거하는 수밖에 없었다. 그들의 계획은 교활하고 대담했다. 하유진이 박태민의 비리를 파헤치다가 그 정보를 이용해 역으로 박태민을 협박하고 돈을 뜯어내려 했다는 시나리오를 만드는 것이었다. IT 보안팀 직원은 박태민의 지시를 받아 JM그룹의 메인 서버에 흔적을 남기지 않고 침투하는 고난도 해킹을 감행했다. 그는 유령 회사 중 하나의 계좌에서 거액의 비트코인이 하유진이 차명으로 개설한 해외 전자 지갑으로 흘러 들어간 것처럼 보이는 가짜 거래 기록을 생성했다. 또한 하유진이 박태민에게 돈을 요구하는 것처럼 보이는 조작된 이메일을 그녀의 개인 메일 서버에 심어 놓았다. 차가운 서버실에서 데이터의 흐름을 추적하던 유진의 모니터 한 구석에
아주 미세한 이상, 신호가 깜빡였다. 사라졌다. 랭. 1초도 되지 않는 찰나의 순간이었다. 일반적인 시스템 관리자라면 무시하고 넘어갈 사소한 오류 로그처럼 보였다. 하지만 모든 데이터의 정상적인 패턴을 뇌 속에 각인하고 있던 유진의 예리한 감각은 그 미세한 불협화음을 놓치지 않았다. 마치 고요한 호수 표면에 아주 작은 돌멩이가 던져진 듯한 파문. 그녀는 즉시 로그 기록을 역추적하기 시작했지만 상대는 전문가였다. 침입의 흔적은 마치 유령처럼 깨끗하게 지워져 있었다. 하지만 유진은 직감했다. 누군가 자신을 향한 보이지 않는 공격을 시작했다는 것을. 며칠 후 박태민은 자신이 만든 결정적 증거를 들고 행동에 나섰다. 그는 강지안을 건너뛰고 자신에게 우호적인 이사들을 규합해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다. 그는 비통한 표정으로 자신이 하유진에게 협박을 당해왔다고 주장하며 그녀의 횡령 증거라며 조작된 거래 기록과 이메일을 이사들 앞에 공개했다. 대표님께서 신임하여 중책을 맡긴 하유진 팀장이 뒤로는 자신의 배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대표님에 대한 배신일 뿐만 아니라 우리 JM그룹 전체의 명예를 더럽히는 용서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그의 열연의 이사들은 경악했고 회의장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박태민의 선동은 효과적이었다. 강지한의 독단적인 인사 조치에 내심 불만을 품고 있던 이사들은 이때다 싶어 목소리를 높였다. 그들은 진상 규명을 요구하며 CEO 직속의 특별 태스크포스가 아닌 중립적인 내부 감사팀, 실상은 박태민의 수족인이 이 사건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지한은 반대했지만 다수의 이사들이 찬성하는 바람에 결국 박태민의 뜻대로 하유진에 대한 공개적인 감사가 결정되고 말았다. 이 소식은 사내에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CEO의 칼날로 불리던 하유진이 하루아침에 파렴치한 횡령범으로 추락한 것이다. 그날 오후 서버실의 육중한 강철문 너머로 여러 사람의 발소리가 들려왔다. 인터컴에서 박태민의 충복인 감사팀장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하유진 팀장 내부 감사팀입니다. 팀장님에 대한 횡령 혐의에 대해 이사회에서 긴급 감사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지금 즉시 문을 열고 조사에 협조해 주십시오. 그의 목소리에는 승리감과 조롱이 가득 담겨 있었다. 유진은 말없이 인터컴을 노려보았다. 올 것이 왔구나. 놈들이 파놓은 함정이 드디어 그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그녀는 물리적으로는 서버실이라는 요새에 있었지만 조작된 증거와 여론이라는 보이지 않는 감옥에 완벽하게 갇혀버린 셈이었다. 육중한 강철문을 사이에 두고 팽팽한 대치가 이어졌다. 내부 감사팀은 계속해서 문을 열라고 소리쳤지만 하유진은 동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침착하게 강지한과의 비상 채널을 통해 메시지를 보냈다. 그들이 도착했습니다. 함정이 발동되었습니다. 그녀는 이 상황이 강지한의 계획 안에 있음을 믿었다. 그가 자신을 이런 위험 속에 아무런 대책 없이 던져 넣었을 리가 없었다. 그녀가 해야 할 일은 시간을 버는 것, 그리고 그의 다음 지시를 기다리는 것이었다. 그녀는 인터컴에 대고 절차를 따르라며 이사회 의장의 서명이 담긴 정식 공문 없이는 협조할 수 없다고 버텼다. 같은 시각 이사회 회의실에서는 박태민과 그의 세력들이 승리에 도취해 있었다. 그들은 강지한을 향해 하유진을 즉각 파면하고 사법당국에 고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지한은 모든 비난을 묵묵히 듣고만 있었다. 그의 침묵은 패배 인정처럼 보였고 박태민의 입가에는 의기양양한 미소가 걸렸다. 모든 것이 그의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마침내 모든 이사들의 발언이 끝나자 강지한 이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섰다. 그의 눈빛은 분노나 당황이 아닌 차갑게 상대를 꿰뚫어보는 듯한 냉정함으로 가득했다. 하유진 팀장에 대한 혐의를 논하기 전에 여기 계신 분들께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의 낮은 목소리가 회의실을 울렸다. 만약 여러분이 폭풍우가 몰아치는 밤, 어두운 골목길에서 괴한에게 습격당해 피를 흘리며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발견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갑작스러운 질문에 이사들은 술렁였다. 강지하는 말을 이었다. 아마 대부분은 못 본 척 지나치겠지요. 위험한 일에 휘말리고 싶지 않을 테니까요. 저 역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는 품속에서 작은 비닐 증거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 안에는 흙탕물에 더러워진 낡은 손수건이 들어 있었다. 며칠 전 저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건강상의 문제로 자리를 비웠습니다. 사실 저는 괴한의 습격을 받아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저를 외면할 때 한 사람이 저를 구해줬습니다. 자신의 돈으로 치료비를 내고 이름도 밝히지 않은 채 사라졌습니다. 그 사람이 남기고 간 유일한 물건이 바로 이 손수건입니다. 그는 손수건 귀퉁이에 수놓아진 HYJ라는 이니셜을 모두가 볼 수 있도록 화면에 확대했다. 이 손수건의 주인은 여러분이 지금 탐욕스러운 범죄자라고 손가락질하는 하유진 팀장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말하는 파렴치한 횡령범의 진짜 모습입니다. 회의실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박태민의 얼굴은 하얗게 굳어버렸다. 그 순간 강지한의 태블릿에 보안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다. 하유진이 보낸 함정 발동 신호였다. 강지한의 입가에 처음으로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는 즉시 유진에게 답신을 보냈다. 서버실은 처음부터 함정이었다. 모든 접속 기록은 외부의 독립된 보안 시스템에 실시간으로 기록되고 있었다. 놈들이 증거를 심는 모든 과정이 녹화된 셈이지. 지금 외부 보안 전문가 제로를 연결해 주겠다. 그와 함께 침입자를 역추적해라. 강지한의 메시지를 받은 유진의 눈이 빛났다. 역시 모든 것이 그의 손바닥 위였다. 곧 그녀의 모니터에 새로운 보안 채팅창이 나타났다. 지로 대표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부터 로그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하 팀장님은 3번 게이트웨이의 데이터 패킷을 분석해 주십시오. 유진은 천재 해커로 알려진 제로와 한 팀이 되어 즉시 분석에 들어갔다. 감사팀이 문을 부술듯이 쿵쿵거리는 소리를 배경음악 삼아 두 사람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유진이 침입의 실마리를 찾아냈다. 요진 3번 게이트웨이에 제로데이 취약점을 이용한 IP 스푸핑 흔적 발견. 아주 정교한 수법입니다. 제로 확인. 침입자의 고유 디지털 시그니처를 확보했습니다. IT 보안실 이성호 차장의 개인 단말기 아이디와 100% 일치합니다.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이성호는 박태민의 오랜 충복 중 한 명이었다. 그들이 바로 증거를 조작한 범인들이었다. 유진과 제로는 침입 시간, 조작된 파일 목록, 침입자의 신원까지 모든 것을 담은 보고서를 순식간에 작성했다. 이것은 박태민의 함정을 완벽하게 박살낼 수 있는 결정적인 반격의 무기였다. 유진은 완성된 보고서 파일을 강지한에게 전송했다. 증거 조작 및 감사 방해 혐의 보고서. 파일이 성공적으로 전송되었다는 메시지를 확인한 그녀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문 밖에 감사팀이 최후 통첩을 외치고 있었다. 지금 당장 문을 열지 않으면 강제로 개방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유진은 두렵지 않았다.
진짜 전쟁은 지금부터 시작이었다. 강지한의 태블릿 화면에 하유진이 보낸 보고서가 도착했다는 알림이 떴다. 그는 이사회를 둘러보았다. 박태민은 승리를 확신하며 비열한 미소를 짓고 있었고, 다른 이사들은 동요하며 강지한의 결단을 기다리고 있었다. 강지한은 보고서를 열어보는 대신 회의실 정면의 대형 스크린으로 파일을 전송했다. 박태민 부사장 측의 증거 조작 및 감사 방해에 대한 보고서. 거대한 제목이 화면에 나타나자 회의실은 다시 한번 술렁였다. 박태민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보고서에는 이성우 차장의 단말기 아이디, 침입시간, 조작된 파일 목록 등 빼도 박도 못할 디지털 증거들이 명시되어 있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강지한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단단했다. 하유진 팀장은 횡령범이 아니라 부패한 권력이 파놓은 함정의 피해자입니다. 진짜 범인은 바로 이 모든 것을 기획하고 회사를 기만하고 동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 한 박태민 부사장, 당신이야. 그의 외침에 박태민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거짓말이야. 저건 전부 조작된 거야. 그가 미친 사람처럼 소리쳤지만 이미 전세는 완전히 뒤집힌 후였다. 강지한은 보안팀에게 연락해 즉시 IT 보안실에 이성우 차장을 격리 조치하고 그의 단말기를 증거물로 확보하라고 지시했다. 유진의 서버실 문을 두드리던 감사팀은 철수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함정을 파려던 자가 오히려 자신의 함정에 빠진 셈이었다. 그날 밤 모든 소동이 끝난 후 강지한은 지하의 서버실을 찾았다. 육중한 문이 열리자 하유진이 지친 기색 없이 모니터 앞에서 그를 맞았다. 처음으로 두 사람은 상사와 부하 직원이 아닌 공동의 목표를 가진 동지로서 마주섰다. 강지한은 유진에게 다가가 진심을 담아 고개를 숙였다. 고맙소, 하 팀장. 당신의 뛰어난 능력 덕분에 위기를 넘겼소. 그리고 내 목숨을 구해준 것도 다시 한번 고맙소. 그의 갑작스러운 감사 인사에 유진은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담담하게 대답했다. 저는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강지한은 씁쓸하게 웃으며 사무실의 야경이 보이는 홀로그램 스크린을 켰다. 박태민 부사장은 내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친삼촌처럼 나를 돌봐주던 사람이었소. 회사를 이끌면서 그의 야망을 눈치챘지만 차마 내 손으로 정리할 수는 없었지. 내가 그의 비자금 내역을 거의 다 파악했다는 것을 알게 되자 그는 나를 죽이려고 했소. 그는 그날 밤에 끔찍했던 기억을 담담하게 털어놓았다. 신뢰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깊은 상처와 고통이 그의 목소리에 묻어났다. 유진은 그의 고백을 조용히 들어주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단순한 신뢰를 넘어선 깊은 유대감이 형성되고 있었다. 이성호를 잡았지만 그는 꼬리에 불과하오. 강지한이 말했다. 그는 증거 조작은 시인하겠지만 박태민의 자금 횡령이나 살인미수 같은 핵심 범죄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없을 거요. 우리는 내부 증언이 필요하오. 박태민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 그의 수족인 차민호 실장을 무너뜨려야 해. 강지한은 차민호를 잡아들여 강하게 압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유진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대표님, 차민호 실장은 악인이라기보다는 겁에 질린 약한 사람에 가깝습니다. 그의 인사기록과 심리분석 데이터를 검토해 봤습니다. 압박과 협박은 오히려 그를 더 깊은 침묵 속으로 몰아넣을 뿐입니다. 유진은 자신의 전략을 제시했다. 그에게는 위협이 아니라 탈출구가 필요합니다. 박태민이라는 가라앉는 배에서 탈출할 수 있는 구명보트를 보여줘야 합니다. 그녀는
자신이 직접 차민호를 만나 설득하겠다고 자청했다. 그녀의 눈에는 단순한 분석을 넘어선 인간에 대한 깊은 통찰력과 자신감이 있었다. 강지아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판단력을 믿기로 한 것이다. 다음 날 저녁, 유진은 차민호에게 익명의 메시지를 보내 그를 회사 지하 주차장 가장 깊숙한 곳으로 불러냈다. 약속 장소에 나타난 차민호는 공포에 질려 사시나무처럼 떨고 있었다. 그는 유진을 보자마자 도망치려 했지만 유진의 차분한 목소리가 그의 발을 묶었다. 도망갈 곳은 없습니다. 차 실장님, 유진은 그에게 다가가 서류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그 안에는 차민호가 유령 회사에 자금을 송금하며 남긴 디지털 서명 기록과 그의 아내 명의로 된 해외 비밀 계좌 내역이 담겨 있었다. 박태민 부사장이 당신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는 위기가 닥치면 가장 먼저 당신을 버릴 겁니다. 모든 죄를 당신에게 뒤집어 씌우고 꼬리를 자르겠죠. 유진의 말은 비수처럼 차민호의 심장에 밝혔다. 그녀는 위협하는 대신 선택지를 제시했다. 박태민과 함께 침몰할 것인지 아니면 제가 내미는 손을 잡고 증인이 될 것인지 선택하십시오. 대표님께서는 실장님의 증언을 확보하는 대가로 사법 당국과의 협상을 통해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당신과 당신의 가족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차민호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유진과 그녀가 내민 서류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의 눈동자가 격렬하게 흔들렸다. 그의 인생을 건 결정의 순간이 찾아온 것이다. 주주총회장은 얼음물을 끼얹은 듯 싸늘한 침묵에 잠겼다. 모든 증거가 공개되고 차민호 실장의 생생한 증언이 끝나자 박태민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의 얼굴에서는 오만함도 분노도 사라지고 오직 텅 빈 패배감만이 남아 있었다. 강지연이 조용히 손짓하자 회의장 뒤편에서 대기하고 있던 보안팀과 그들을 뒤따라온 검찰 수사관들이 들어왔다. 그들은 박태민에게 다가가 차가운 목소리로 혐의를 고지하고 그의 손에 수갑을 채웠다. 찰칵 하고 금속성이 울리는 순간 JM그룹을 수십 년간 좀먹어왔던 거대한 악의 시대가 막을 내렸다. 박태민뿐만 아니라 그의 편에 서서 부정을 도왔던 이사들과 이성우 차장, 그리고 부패한 감사팀장까지 모두 그 자리에서 연행되었다. 그 후 며칠간 JM그룹은 거대한 폭풍의 후유증을 앓았다. 하지만 그것은 파괴가 아닌 정화를 위한 폭풍이었다. 강지아는 전 직원에게 보내는 영상 메시지를 통해 모든 진실을 투명하게 공개했다. 그는 회사의 부끄러운 과거를 숨기지 않았고 고개 숙여 사과했으며 앞으로는 가장 높은 수준의 윤리 경영을 통해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약속했다. 그의 진솔한 모습에 직원들의 불안감은 점차 신뢰와 기대로 바뀌어 갔다. 회사를 떠났던 유능한 인재들이 돌아오기 시작했고 JM그룹의 주가는 단기적인 충격 이후 오히려 더 큰 폭으로 상승하며 시장의 믿음을 증명했다. 혼란이 어느 정도 수습된 후 공식적인 인사가 발표되었다. 신임 전략 리스크 관리 부사장 하유진. 그녀의 이름이 부사장 명단에 오르자 모두가 놀랐지만 동시에 당연한 결과라고 수긍했다. 그녀는 더 이상 대표의 비밀 병기가 아니었다. 회사의 심장부에서 모든 위험을 감시하고 전략의 방향을 결정하는 명실상부한 그룹의 2인자이자 수호자가 된 것이다. 그녀가 새로 배정받은 부사장실로 이사하던 날,
이전의 동료들은 이제 진심 어린 존경의 눈빛으로 그녀에게 축하를 건넸다. 그녀의 삶은 그날 밤 빗속에서의 작은 선행을 기점으로 하여 완전히 바뀌어 있었다. 몇 주가 흘러 모든 것이 안정을 되찾은 어느 날 오후였다. 유진은 자신의 넓은 사무실 통유리창 앞에 서서 서울의 전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노크 소리와 함께 강지안이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따뜻한 커피 두 잔이 들려 있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부하 직원을 대하는 딱딱한 대표가 아니었다. 함께 사선을 넘어온 동지이자 가장 믿을 수 있는 파트너였다. 그는 유진의 옆에 나란히 서서 커피 한 잔을 건넸. 이제 좀 적응이 돼요. 하 부사장, 그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유진은 작게 미소 지었다. 아직은 제 옷이 아닌 것 같지만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도시의 풍경을 바라보았다. 수많은 빌딩들이 솟아있고 그 아래로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강물처럼 흐르고 있었다. 강지한이 먼저 입을 열었다. 당신 덕분에 이 풍경을 다시 볼 수 있게 됐어. 아니, 우리 JM그룹이 계속해서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게 된 거지. 그는 품속에서 깨끗하게 세탁되어 다려진 하얀 손수건을 꺼내 유진에게 내밀었다. 그녀의 이니셜 HYJ가 선명하게 보였다. 이건 이제 돌려줘야겠군.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소. 유진은 손수건을 잠시 바라보다가 다시 강지안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괜찮습니다. 그냥 기념으로 가지고 계셔도 됩니다. 그녀의 말에 강지안의 눈빛이 부드럽게 흔들렸다. 그는 손수건을 다시 품에 넣으며 나지막이 말했다. 그럼 우리의 시작을 기념하는 것으로 간직하겠소. 우리의 시작이라는 말은 단순한 업무 관계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서로의 인생을 구하고 거대한 시련을 함께 이겨내며 싹튼 깊은 신뢰와 존중, 그리고 그 이상의 감정들이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장의 서막임을 암시하고 있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새로운 여명이 서울과 JM그룹, 그리고 두 사람의 미래를 밝게 비추고 있었다.